안녕하세요, 루시다육TV 구독자 여러분, 루시지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요일 공부하는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건데요.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 제가 어떤 걸 컨텐츠로 한번 담아볼까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구독자분이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이 녀석이 물음병이 맞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 물음병, 어떻게 이게 물음병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물음병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고, 물음병이 맞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쪽에 영상을 담기 위해서 샘플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제가 세세하게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집에 다육이들 이상 있나 없나 한번 둘러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제가 아침에 영상 컨텐츠 담으려고 쭉 돌아다니면서 샘플을 한번 구해봤는데 이 녀석들이 적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가져다 놓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이 녀석은 블랙잭이에요. 블랙잭. 제가 카메라를 잠깐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블랙잭인데 제가 한번 여기 보시면 잎이 지금 얘도 지금 이렇게 수분이 가득해 가지고 잎의 활동을 못할 정도로 노랗게 이제 변했죠. 근데 요게 지금 자연스럽게 하엽이 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물음병이 와서 이런 건지 요걸 이제 구분을 잘 못할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얘들 잎은 이제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뽑아냅니다. 이렇게 뽑아내고 보면 이렇게 지금 뭐 거의 다 물렀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이제 뽑아냅니다. 뽑아냈을 때 여기 하엽도 있으니까 하엽도 띄어내고요. 자, 이 녀석도 다 됐으니까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다 뜯어내 주시고요. 이제 속을 들여다 봐야 돼요. 속을, 이 안쪽 속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화분을 한번 이렇게 세워 볼게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까.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영상에 잘 안 잡히네요.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렵습니다. 혼자 찍으려니까. 잠시만요. 제가 영상 카메라를 아예 분리를 해서 한번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은 기둥이 물음병이 온 애기들은 기둥을 보면은 까맣게 변해 있어요.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저 속에 있어서 까맣게 변해 있고, 기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눌러보면 기둥이 조금 물컹 약간 말랑말랑하다는 우리 어머니들 음식하실 때 무 익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랑말랑한 느낌. 그러면 얘는 이제 관을 통해서 물음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이 녀석은 지금 만져보면 기둥은 딱딱합니다. 아주 딱딱하더라도 안쪽 깊숙이 물음병이 진행이 되면 딱딱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으로 손으로 감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은 괜찮은 듯 하니까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서 한번 쭉 돌아보고, 여기 또 하엽 한 장 있네요. 요거 이제 떼어서 요대로 두시면 되고요. 요렇게 뒀는데 이 녀석들은 좀 잘 살펴야 합니다. 요렇게 뒀는데도 이제 간혹 이제 안쪽 속에 기둥이 큰 경우에는 안쪽에 자리를 잡으면 손에 이제 안 잡히기 때문에 일단 좀 잘 관찰을 하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요 녀석은 보면은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잎이 이게 아까처럼 노랗게 변했죠. 여기 떼냅니다. 이렇게 떼내주고, 여기도 이렇게 떼내주고, 이게 일단 하엽을 다 뗍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여기도 하나 더 떼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둥을 들어보면, 아, 얘는 지금 저기 보이면 까맣게 보이시죠? 얘는 지금 무름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안쪽에 새까맣죠? 저런 애들은, 뽑아서 잘 말리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관 속에서 무름병이 관을 타고, 관수를 타고 올라와서, 이 성장점 로제까지 올라가 버리면, 얘는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무름병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자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얘네들을 이제 잘라야겠죠. 무름병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적심용 칼을 가지고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밑에 부분에 뿌리 부분을 못 쓰기 때문에 뽑으셔도 돼요. 뽑아서 잘라도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제가 그냥 진행을 할게요. 칼로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자, 이렇게 지금 줄기 부분이 이렇게 까맣죠. 이렇게 새까맣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얘는 진짜 잘 뽑은 것 같네요. 구독자님이 얘를 살리셨습니다. 이 보면은 지금 많이는 안 됐어요. 이건 조금씩 이제 안으로 먹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두지 마시고 여기를 잘라 이렇게 도려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까맣게 변한 부분, 이 부분을 깨끗하게 이렇게 도려내면 이제 안에 새살이 보이죠. 새살이 나올 때까지 자르셔야 돼요. 통상 얘네들이 이렇게 죽은 요 꽃대 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하엽진 부분으로 침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깨끗한 단면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살균제를 바르고, 자, 이렇게 이제 자른 단면에 살균제를 물에 희석을 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시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반그늘, 통풍이 잘 되는 반그늘에 말렸다가 다시 상토에 가볍게 올려 놓으시면 새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처리를 해주고 나서 반그늘에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살균제 발랐는데요. 집에 가루로 된 이제 살균제가 없으면 저희 흔히 그냥 뿌리는 균킬 같은 약, 살균 성분이 있는 약을 넣어주시면, 발라주시면,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요 녀석. 얘는 지금 무름병이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열화상을 입은 거예요. 열화상. 햇볕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요 안쪽에 있는 새순들이 열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탄 거예요. 이렇게 타가지고 지금 안에 보면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탄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얘는 그래도 다행히 속 깊숙이까지는 아직 전이가 안 돼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타서 이렇게 보면 옆으로 삐딱하게 넘어가 있죠. 이쪽에 있는 조직들이 지금 활동을 못해서 그래요. 이쪽에 있는 조직, 우측에 있는 조직, 입상 조직들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좌측에 있는 이 입장들이 지금 화상을 입어서 성장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기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요대로 키우시고, 나중에 분갈이 하실 때 다시 이렇게 조금 돌려서 반듯하게 심으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열 화상 입은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약품 처리나 이런 건 하지 않고요. 그냥 요 위에다가 이제 모기장 같은 거 있으면 살짝 덮어줘서 해가림을 조금 해주시면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깍지. 요즘 보면은 이제 여름철에 우리 다육맘님들 다육이한테 물을 좀 많이 아끼는 편이죠. 물을 많이 아끼다 보면 화분 속에 있는 이 흙도 굉장히 건조해 있고요. 애기들 전체가 다 이렇게 좀 건조하게 되는 이제 성향이 좀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안쪽, 로젯 안쪽 깍지가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 요 로젯 안쪽 중심 부위 여기나 또는 여기에 흙과 목대가 요 만나는 요 부위, 요 부분에 깍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깍지가 많이 생기는 부위는 바람이 통풍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새순이 나오는 부분에 깍지는 많이 생겨요. 새순이 나오면 그 새순이 좀 입장이 여리기 때문에 그 입장에 있는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하얀 손뭉치 깍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있죠. 요 녀석들은 그냥 휴지를 싸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래 하고 여기는 이제 균킬이나 뭐 살충제를 한번 뿌리시고 한 3, 4일 정도, 한 3번 정도 뿌려야 합니다. 2번에서 3번. 적게 뿌려도 2번, 한 3번까지는 이틀에 걸쳐서 오늘 뿌리면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뿌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깍지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깍지가 생기면 이렇게 입장이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생기는 게 깍지가 수액을 먹고 응가한 거예요. 응가를 해서 이렇게 입장에 분비물을 남겨놓은 거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약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깍지가 굉장히 심한 애들,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많이 붙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뿌려봤자 이게 손깍지벌레는 손뭉치처럼 이렇게 자기 그 몸을 감싸고 있어요. 약을 뿌려봤자 그 손뭉치 때문에 얘네들 약이 침투가 안 됩니다. 약이 또 마르고 나면 또 기어 나오고 이래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뽑으셔야 합니다. 뽑아서 약을 이제 물에 타서 얘를 거꾸로 쳐박아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뿌리가 하늘을 보도록 거꾸로 쿡 쳐박아서 한 반나절 정도 담가 두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끄집어내서 깨끗한 물로 싹 세척해 주시고 반그늘에 잘 말리셔서 다시 심으면 깍지는 완전히 박멸됩니다. 거꾸로 처박을 때 주의할 점은 뿌리가 약물에 담기지 않도록, 가급적 담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약물을 이제 큰 양동이에 약물을 만들었으면 좀 큰 화분을 담궈요. 그리고 그 화분에다가 얘를 뒤집어 엎으면 뿌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울복랑도 여기서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런 애들, 여기 막 입장이 여기 굉장히 지저분하죠. 여기에 깍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기 깍지 있죠. 이렇게 깍지가 저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저 사이에 손뭉치 보이죠? 저게 이제 깍지예요. 방울복랑은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입장 사이사이에 새순 나오는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새순이 나오면 얘네들이 막 씹어 먹어 가지고 수액도 빨아먹고 이래 가지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새순이 별로 안 예쁘게 성장을 합니다. 상처도 많이 입어서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터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약을 좀 많이 뿌려줘야 합니다. 이 녀석들 제가 그저께 약을 뿌렸는데도 좀 제법 보이네요. 오늘 한 번 더 뿌려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깍지는 새순에 많다. 그리고 뿌리와 요 지면에 닿는 요 부분, 줄기 부분, 요 부분에도 많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물음병 온 애기, 저기도 보니까 아침에 물음병이 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요 녀석, 다른 애들은 이게 원형을 360도 다 이상 없이 보이는데 요 녀석은 좌측은 괜찮은데 우측은 색깔이 좀 맑죠. 이게 지금 물음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똑 띄워보는 거죠. 똑 띄워보면 그냥 잘 떨어져요. 물음병 온 애들은 똑 띄어요. 그럼 얘네들은 입고지 안 됩니다. 그냥 버리셔야 돼요. 괜히 옆에 두시면 다른 애들한테 전달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면 이게 새까맣게 된 거 보이시죠? 까맣게.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잘라야 합니다. 이렇게 자르면 색깔이, 줄기 색깔이 틀려요. 줄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한쪽에 이렇게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 요런 거는 이제 약을 발라서 말려야 합니다. 이렇게 두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이거 하엽이야 물음병이야 하고 혼동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잎을, 얘도 있네요. 얘도 보이시죠? 이렇게 물론 잎을 이렇게 똑 띄어서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색깔의 변화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색깔의 변화도 잘 안 보여. 그리고 줄기도 손가락을 넣을 수가 없어. 못 만지겠어. 그러면 최선책이지만 자르셔야 합니다. 잘라가지고 예시 이상 없네 라면은 그냥 다행이고요. 잘랐는데 관수가 이제 관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흔적이 있으면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라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망설이는 사이에 다음날 보면 훅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자르시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라서는 죽지는 않습니다. 자르고 말렸다가 다시 새 뿌리 받으면 돼요. 그러면 더 잘 자랄 수도 있습니다. 새 뿌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지 말고 그냥 자르십시오. 뽑아서 뿌리 노출시켜서 말리면 돼.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이미 관을 타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뿌리를 뽑아서 말린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자르고 말려서 치료하고 새 뿌리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육이를 키우는 목적은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만족, 내 만족, 물론 뭐 재테크도 하겠지만, 근데 걔네들이 죽어나가고 막 이러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얘 아픈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르십시오. 잘라서 새로 뿌리 받으면 돼요. 그게 더 정신건강에도 좋고 다육이에게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육이 키우시고요. 키우다가 궁금하시거나 의문하는 부분 있으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담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덥다고 하네요. 물을 많이 먹어라. 여름에 땀 많이 흘리니까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물은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것보다 자기 전에 저녁에 충분히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충분히 드시고, 생활하면서도 그냥 계속 조금씩 계속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몸이 신진대사가 더 활력을 내고 큰 무리 없이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루시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